근데 사실 카메라가 켜지면 네. 신경 쓰이죠? 그게 힘들어요. 네.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맞아, 어쩔 수 없어. 네. 자전거 아까 그 뭐 얘기를 해줘봐요. 그 뭐야 자전거 전기 자전거로 등록 스쿠터인데 전기 자전거로 등록해놨다. 전기 스쿠터인데 자전거로 알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어떤 거 뭐 찾으세요? 하면 전기 자전거 보러 와요. 전기 자전거 이쪽으로 와요. 근데 손님들의 발의 방향이 자전거 방향이 아니야. 스쿠터 네, 방향. 다 스쿠터 쪽으로 가요. 스쿠터 쪽으로 가서 와 이거 귀엽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길래 아 이걸 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스쿠터예요. 스쿠터라서 이거는 운전면허도 있으셔야 되고 원칙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못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그건 알고 주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조그만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자전거 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시긴 하는데 원칙적인 법적으로는 도로 끝차선에서 타시는 게 맞는 제품이긴 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죠. 사람들은 작고 그리고 페달 막 달려있고 그러면 일단 자전거라고 생각해요. 전기 자전거.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인식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몇 번 와보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대충은 어떤 게 뭐가 뭐고 이렇게 아는데. 그게 진짜 판매하는 사람들, 일부 사람들, 그 일부 매장들도 문제고 온라인 판매 중에서도 쿠팡이 좀 심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쿠팡을 딱 들어가도 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전기 자전거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전기 자전거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여기 쭉 내릴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전기 자전거가 몇 개인지 찾아보라면 못 찾아.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거 뭐 광고 나오는 전기 자전거라고 써져 있잖아요. 접이식 전기 자전거 눌러봐. 자 뭐 120km 10A 뭐 40km 뭐 그럴 수 있지. 뭐 주행거리 근데 해외 배송이잖아요. 해외 배송은 얘네는 인증이 없단 말이에요. 인증이 아예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증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혹시나 배터리가 화재가 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전혀 지금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요것도 지금 해외 배송 이것도 자전거 도로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거 특히나 이런 거 쿠팡 추천 접이식 전기 자전거 미니벨로 이게 무슨 미니벨로 이게 이거는 무조건 100% 전동 스쿠터예요. 이거는 100% 전동 스쿠터고 이거는 자전거 도로는 무조건 안 되는 제품. 근데 얘네들 또 보면은 여기 페달이 달려 있어요. 자 이렇게 자전거 페달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이게 페달이 달려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페달이 달려 있다고 해서 전기 자전거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기 자전거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다. 전동 스쿠터고 이렇게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 미인증 제품들은 자전거 도로의 범주 안에 들어가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탑승하지는 못한다. 주행을 못한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알 수가 없지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래서 것까지 찾아보면서 이거를 검색하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전화 오셔가지고 전기 자전거인데 수리 좀 하고 싶어요 해서 와요. 근데 보면은 스쿠터야. 이게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전동 스쿠터랑 전기 자전거는 수리 비용이 틀려요. 타이어만 해도 뭐 전기 자전거인데 빵꾸 났어요. 타이어 교환하면 얼마예요? 이러는데 자전거랑 스쿠터는 수리 비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고지를 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자전거라 그래서 이제 고지를 해주면 왔는데 스쿠터야. 왔는데 스쿠터일 수도 있네. 왔는데 스쿠터야. 그러면은 이게 이 금액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까는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사장님 이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스쿠터고요. 이거는 운전면허증이 있으셔야 되고 헬멧을 꼭 쓰셔야 되고 자전거 도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페달 달려 있는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계속 다 타고 다니는데요? 원래대로는 불법으로 위반하면서 타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타시는 거랑 모르고 타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어. 대처하는 거나 그 법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막 타다가 문제가 되면 당연히 내가 여기 타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내가 여기를 원래 타는 거를 안 되는 걸 알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타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고 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네. 자전거 겸용 도로가 있고요. 네.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어요. 이게 자전거 도로도 이제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저기 천변 옆에 있는 그런데 그런 데는 자전거 전용 도로, 그리고 인도랑 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자전거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선은 뭐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 차선 우측에 옆에 조그맣게 네, 있는 네. 그 길 말하는 거죠? 거기랑 노란- 아니면 가운데 쪽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그 도로가 이렇게 옆에 나 있잖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대전은 저쪽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유성 쪽 가면은 있어요. 유성 쪽 가면은 그 차선이 쭉 있고 끝에 이게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가 그 화단 같은 거 있죠. 네. 그 돌 같은 화단. 네, 맞아. 화단으로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전용 차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용 도로예요. 도로?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 도로랑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는 전기 자전거 이외에 전동 스쿠터나 자동차, 오토바이가 주행하더라도 범칙금이 없어요. 벌점이랑. 범칙금은 자전거 전용 차선만 3만 원 벌금이 있는데 그거는 지방에는 없고 서울 쪽에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노란색 실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잘못됐네요? 약간 잘못된 행정이네. 잘못된 거라고. 실질적인 그쵸. 그게 일단.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해서 좀 타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사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인터넷으로 사면 그냥 그 제품의 제목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전거 뭐뭐뭐 이렇게 그죠. 쓰면 내가 그걸 구매했으면 내 거는 계속 전기 자전거로 일반인들은 인식하고 있으니까. 전기 자전거라고 검색을 했는데 지금 아까도 보다시피 한 30개를 제가 쭉 내려봤는데 그 중에 진짜 전기 자전거로 인증이 난 거는 2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중국에서 직구되는 그냥 싸구려 전동 스쿠터랑 전기 자전거이긴 하지만 그것도 인증이 없는 애들로 수두룩 빽빽하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좀 타면 문제죠. 큰일 날 수도 있겠네. 나중에 뭐 사고가 나든지. 사고도 사고고 이런 중국, 근처에서. 네, 중국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뭔가 대처가 안 되고. 그리고 불 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불 이렇게. 그 불 나죠. 중국산 잘못 사면 불 붙는다고 막. 그러니까 제품의 제조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해요. 그죠? 네. 뭐 나이키도 뭐 김치 공장 뭐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그렇죠. 하니까. 예, 심지어는 뭐 애플, 맞아. 애플도 뭐 이런 것도 다 중국 웬만한 OEM 대기업들 생산인데. 다 중국에 공장 있고 하니까. 근데 알톤 3천리도 중국에서 만들어요. 근데 한국 브랜드잖아요. 그쵸, 한국 그쵸. 브랜드에서 OEM을 주고 거기서 이제 QC를 확인을 하면서 검수할 이제, 거 하고 예, 다 제대로 들어와서 하니까. 배터리부터 기체 안정 테스트 다 인증을 거쳐갖고 이제 한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직구 제품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없이 들어오는 거고. 모르는 회사 이름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 심지어 지금 아마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저 이름 모른 저기 전동 자전거, 전기 자전거 때문에 지금 화재 나가지고 항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묵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예, 근데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다수의 제품들은 생산물 책임보험이라는 게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은 우리나라 브랜드. 예, 브랜드들은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배터리가 화재가 나거나 뭔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입혔을 때 대부분 3억에서 5억까지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어요. 보상 그걸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또 이제 그게 이제 자전거냐 스쿠터냐 이런 거에 대한 걸 별개로 이제 인터넷과 직구에 대한 부분 혹은 중고에 대한 부분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또 여기서 또 화재를 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튜닝 이런 거에서 그런가?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약간 얕은 지식에 의한 우리나라 인터넷에 패야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한테 나간 제품은 아직까지는 단 한 대도 화재가 난 적이 없어요. 그쵸. 제가 지금까지 뭐 7, 8년 동안 하면서 저희 측에서 출고된 제품 중에서 단 한 대도 화재가 난 경우가 없는데 왜 화재가 난 경우가 얼마 전에 저희 게 아니라 다른 경우 어떤 제가 본 게 36V짜리 제품이에요. 네. 36V짜리 제품이면 36V짜리 충전기를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전압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최고 전압이 42V란 말이에요. 최고 완충 전압이. 그래서 42V짜리 충전기를 써야 돼요. 모르죠. 그냥 중고로 사서 나는 몰라. 근데 충전기는 없네. 잊어먹었네. 아니면 또는 안 되네. 근데 어떤 충전기를 사야 될지 모르니까 잭이 똑같은 충전기를 삽니다. 그치.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모양을 보겠지. 잭이 똑같은 충전기를 사고 그분도 이제 당근마켓이란 이런 데서 전기 스쿠터, 전동 스쿠터 충전기라고 해서 사가지고 꽂았는데 그치. 36V 제품에다 60V짜리 충전기를 꽂은 거예요. 그럼 불나지. 그거는 그냥 고사를 터져라 꽂아놓고 이제 언제 터지나 보자 약간 이렇게 해갖고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화재가 나서 이제 제조사에서 나가서 이제 보험 처리 때문에 들어갔고,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보험 처리를 진행하던 도중에 충전기가 다른 걸 확인했구나. 60V짜리 충전기로 충전이 된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럼 배상 안 해주지. 보험 다 취소났어요. 그러니까. 보험상 그럼 안 해주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잘 흔히 모르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이제 나갈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완충 전압은 얼마고 최저 전압은 얼마니까 한 요 정도 되면은 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해주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항상 정품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충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나 아니 뭐 할 때는 그거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충전기가 필요하면은 일단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하시든지. 그리고 또 고지를 드려요. 정품 충전기를 드리고 정품 충전기로 충전하셨을 때에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절차가 이제 되는데, 만약에 정품 충전기 이외에 다른 충전기를 같은 전압이더라도 다른 회사의 충전기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안 해주겠죠, 거의. 안 해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서로 미루겠지. 그치. 그러니까 배터리 그 제조사는 충전기 쪽으로 미룰 거고, 충전기 제조사는 니네 문제다 미룰 거고, 서로 미루다 보면은, 그러니까 둘 중 어디선가는 보상을 하겠죠. 둘 중 어디선가는 보상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서로 미루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다. 그렇죠. 약간 서류대로 구청 갔는데 시청 가라고 하고 왔다리 갔다리 보내는 거랑 똑같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부 매장들에서도 사실 이게 문제인 게 조금 삼천리, 이 의외죠. 약간 우리나라 가장 삼천리? 1위 기업인데. 삐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희는 삼천리 안 하니까 뭐. 근데 왜냐면은 삼천리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삼천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일부가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삼천리 제품은 지금 전기자전거 라인업들이 좀 꽤 많이 나왔고 하고 있죠. 팬텀이라고 해서 제품들은 나오는데 제품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뭐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제품 자체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건 알겠어. 근데 일부 매장 사장님들이 이제 일반 자전거를 하다가 전기 쪽으로 넘어오는 추세니까 이제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치.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근데 그 전기 계통에 대한 지식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가 팔리니까 파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딱 교육을 해주고 이런 게 없나? 삼천리 본사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기 자전거에 대한 메커니즘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수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교육을 뭐 그렇게 교육센터가 뭐 있긴 한데, 사실 사설기가 아니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적인 뭐 사실 자전거 정비기능사 자격증도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강의 몇 번 들으면은 바로 나와요. 그것도 사설이면 그냥 필라테스 자격증 이런 거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상 있냐 없냐라는 그냥 그런 의미가 이건데, 자격증 있다 없다 이 차이. 그냥 뭐 미국 가서 미케닉 자격증을 이렇게 정말 정식 공인 인증기관에서 따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멀티테스터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전압이 충전 전압이 몇인지도 모르고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진짜 사실상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진짜 있어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신 분들도 있고, 뭐 한간에는 기술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몇몇 분의 문제다. 그래서 뭐 어떤 업계든 뭐 몇몇 분들이 항상 뭐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거기서 더 그런 분들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전기 자전거랑 전동 스쿠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봤을 때도 그냥 페달 있고 뭐 하면 이게 스쿠터처럼 생겼고 속도가 25km까지밖에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전거지 어떻게 스쿠터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오셔서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속도는 최고 속도는 25km입니다 그래요. 얘네들 지금 요 좀 큰 애들도 얘네들도 속도가 원래 이제 법적 제한 속도가 25km가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그러면은 저게 자전거지 스쿠터냐 그래요. 스쿠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그거를 자전거라고 팔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그냥 뭐 자전거 도로 타도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를 아예 안 해줘버리면 일반인들은 면허도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자기네들이 책임질 건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예. 사실 뭐 지금 저희 판매점에서 이 스쿠터 제품을 뭐 사실 중학생 애들이 와갖고 산다고 해서 팔아도 저희들이 뭐 책임은 어떻게 없죠. 엄밀히 예, 따지면. 예. 사실 뭐 진짜 만 19세 이상 판매가 금지다.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한테 판매가 금지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갖고 이제 뭐 그러면 담배처럼 이렇게 못 판다. 못 판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런 건 없지만 사실 뭐 초등학생들이 와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는 뭐 돈 주면 팔 수는 있는 입장인데 사실 그거는 판매자의 그 양심의 문제지. 양심의 문제지. 예. 저는 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고 그때도 저번에 어린애들 왔었잖아. 어린애들 와가지고 막 저도 어린애들 와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자전거 타라고 했는데 또 자전거는 싫다, 스쿠터 타고 싶다, 조그만한 거 이거 타면 안 된다 니네들 그리고 하는데 친구들 다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데 타고 다니는 거다. 그럼 뭐 그거는 너네들이 해야 되는 선택적인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좀 면허를 따고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지금 무면허로 만약에 킥보드나 이런 걸 타다가 걸리면 운전면허를 1년 못 따요. 처음 걸리면 애초에 네. 면허 없는 상태에서 걸렸을 때 벌금은 10만 원. 벌금은 10만 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1년간 면허 시험 취득 응시를 금지. 못 하는구나. 근데 2번인가 걸리면 3년 못 따요. 뭐 막 사는 애들은 뭐 계속 걸리든 말든 뭐 타겠네. 근데 16살짜리 애들은 어차피 뭐 2번 걸려봐야 3년 못 따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뭐 19살 되면 그때 운전면허 따면 되니까. 촉법 이 새끼들 난리 나겠는데? 참. 아까도 오는데 그 공유 킥보드는 아닌 것 같고 킥보드 좀 큰 거 둘이서 타고 가더라고. 할부 안 쓰고. 한 중학생 돼 보이던데. 근데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 타본 사람들은 사실상 편하거든.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 있다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편하더라고.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 그래서 타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데 좀 다 좀 이렇게 지켜가면서 타면은 참 좋은데 그쵸. 뭐 2명이서 타고 사실 2명이서 타도 벌금이에요. 맞아. 예, 그건 알아요. 예, 개인 이게 1인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2명 타면은 벌금이 붙는데 그런 것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등화 장치라고 해가지고 라이트를 켜야 되거든요. 그쵸, 이제 저녁에 그게 또 안 켜고 다니면은 또 벌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실 뭐 근데 그거는 너무 작은 부분들이라 단속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쵸. 그런데 일일이 막 그렇게 단속하게 우리나라 경찰 인력도 그렇고 또 큰 게 신경 쓸 일이 다른 게 더 많은데. 근데 사실 그런 애들이 탈 수 있는 게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중에서 파스 전용 모델들은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전이 가능해요. 파스 전용. 예. 땡겨서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굴러서 같이 그쵸. 가는 것들. 스로틀로만 네.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그게 스로틀이라는 개념, 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건 네. 내리건 네. 돌리건 네. 모든 그 스로틀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원동기 면허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없고 파스 전용 모델로 가면 그러면은 만 13세 이상, 이제 만 13세면은 대략 한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는 뭐 누구든 운전이 가능하다. 헬멧도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 넌 써도 되고. 아, 근데 나 같으면 쓴다. 왜냐면은 그쵸. 넘어지면은 아예 골로 가지. 치면 가는 건데. 저도 뭐 자전거 로드 타다가 한 두어 번 넘어져갖고 나무에다가 대가리 받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헬멧을 다 쓰고 있어가지고 다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빠르지는 않으니까, 이제 빠르지는 않으니까 팔꿈치랑 무릎 보호대까지는 그렇더라도 혹시나 이제 옆에서 치면 날아가면은 이걸로라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머리는 넘어지면서. 최소한 머리는 그치, 좀 최소한 써줘야지. 머리는 해야 돼, 솔직히. 자전거든 스쿠터든 뭐 너무 많이는 안 하더라도 헬멧은 무조건 써야지. 그래서 파스 전용 인증 모델을 타는 게 좋다. 근데 그 부분에서도 또 이제 오해가 생겨. 이제 파스 전용 인증 그거 뭐야? 전기 자전거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전기 자전거를 홈쇼핑으로 샀대. 그래서 아들이 타는 건데요, 가져와. 근데 사장님 이거 아들이 몇 살이세요? 그래. 왜 아들이 몇 살이세요? 왜 물어보세요? 왜 물어봤겠어요? 아들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젊어요. 자, 많아야 40 초반이나 30대 후반, 40 초반인 것 같으니까. 그러네, 뭐 크게 봐야 한 중학생. 예. 아들이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요.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이요. 이래. 이거 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기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얘는 파스 전용 인증이 아니라 파스랑 스로틀 겸용 인증으로 나온 모델이라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모델이고 헬멧은 꼭 쓰셔야 되는 모델이에요. 알고 구매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기 자전거면 다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일반인. 아니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뭐 계속 태우시겠다고 하면, 갑자기 타다가 못하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애가 뭐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원동기 면허를 빨리 따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이라도 면허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이제 사고가 나게 되거나 이제 사건 접수가 되게 되면 그치. 이제 그런 면허증 검사부터 이렇게 진행되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그때는 범칙금을 내면 돼요. 벌금은 이제 부모한테 10만 원 부과되는데 이제 운전면허가 못 따게 되니까 되게 그런 사람 없이 얘한테 좀 더 조심히 타게 말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애초에 만약에 파스 전용 인증 모델로만 된다라는 걸 알고 그 모델을 샀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쵸. 근데 여기서 보상에 대한 문제도 같이 들어가줘요. 보상? 어떤 보상?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파스 전용 인증 모델은 일상생활 책임보험 1배책 1번 그걸로 보상이 돼요. 대인 대물이 가능해. 오. 근데 일반 그거는 파스 전용 모델만 되고 스로틀이 있는 모델들은 1배책이 적용이 안 돼요. 일상생활 보험이 되는구나, 파스 전용은. 그렇죠. 1배책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배책 안 들어오는 애들 없거든요. 그것도 요즘 실비에 다 같이 종합보험에 부모님이 다 들어오니까 들어놨으니까 뭐 조심히만 타나요? 그냥 막 뭐 이래저래 막 타지. 연병하고 다니지 네. 뭐. 까불랑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른들보다 막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신나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파스 전용 모델을 사용을 해서 타고, 그러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타고 다니되 일상생활 책임 보험까지 가능하게끔 돼서 이제 그런 걸로 혹시라도 행여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내 치료비는 일단은 보험 그냥 내 보험으로 실비로 받으면 되고, 그럴 때는 일배책으로 해서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게 좀 맞는 게 아닐까. 그러면 파스 전용 모델 1배 되면은 일상생활 그게 보험 적용되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또 여기서 또 있어요. 이게 오해인데 그러면은 스로틀이랑 뭐 파스랑 있는 겸용 모델 중에 그럼 스로틀 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애초에 인증. 네. 인증이 중요하다. 그렇죠. 애초에 모델이 인증이 뭐 이제 파스로 났는지 겸용으로 났는지에 따라서 보험 적용이나 이런 거에 또 달라지는구나. 일부 모델은
파스 전용 모델도 네. 인증이 있고 네. 스로틀 모델도 인증이 있어서 아.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서 같이 쓸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스로틀을 제거를 하면 파스 전용 인증 모델로 이제 바뀌는 거구나. 바뀌어서 이게 이걸 적용이 파스 되는 전용 인증 모델로 해서 가능한데 어떤 모델들은 파스 전용 인증 모델은 없고 그냥 스로틀 스로틀만. 인증 모델로 겸용 모델로만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가능하되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가 가능하고 원동기 네, 있어야 원동기 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배책은 적용이 안 되는 오늘 댁의 영상은 제가 저희 손님들이랑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자기한테 맞는 전기 자전거 그리고 전동 스쿠터 확실하게 아시고 또 주행하실 수 있도록 제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안전하게 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몬바이크로 오시면은 저희 여러분들한테 맞는 전기 자전거로 제가 상황에 맞춰 좀 추천 도와드려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